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시작합니다. 저희는 토요일 매주 1시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참 몸에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조금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몸의 신호를 저희에게 보내기 마련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너무 덥다 보니까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의 혈액순환을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발 뒤꿈치를 까치발 동작을 만드는 그 동작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우리의 이 하체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간단한 동작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서 여름철 건강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주치 365 오늘도 활기차게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한 통으로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나는 전화를 걸기에는 조금 그렇다, 나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책임지는 강진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강진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건강주치 365 스튜디오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아무래도 생방송이니까 조금 긴장은 됩니다. 예, 네, 그래도 되도록이면 올바른 지식을 시청자분께 드려서 좀 더 건강한 생활, 또 좀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원장님께 이미 제가 좀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좀 박학다식의 정말 대표 주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주치 365만의 특별한 코너죠. 건강 이슈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건강 이슈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 먼저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미세 플라스틱 정말 세계적으로 요즘에 환경 문제 정말 대표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어떤 좀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한데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회용 용기를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이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게 되겠죠. 바다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어떤 플랭크톤이라든지 이런 데 흡착이 돼가지고 그것이 좀 더 큰 물고기한테 들어가고 좀 더 큰 물고기 하다 보면은 그 물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 호르몬 계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고 되도록이면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국제적 환경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미세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네, 지금 여러 단체라든지 어떤 여러 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시티 내에서 일회용 식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동탄시에서는 일회용 쓰지 말고 다회용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쓰자. 옛날에 우리가 중국집을 시켜보면은 수거해 가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네. 용기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쓰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이제 SK 케미칼이라든지 롯데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코롱 이런 회사에서
폐 플라스틱을 딱 수거해서 네. 다시 사용하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폐 플라스틱을 많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시작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많이 되지는 않지만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그 폐 플라스틱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회용보다는 다회용을 사용하고 또 폐플라스틱을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미세 플라스틱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건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요일 1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주시 365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 50개 내지 한 100개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네. 사라지는 거요? 네. 글쎄요. 이제 저의 바람은 지방세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뭘까요? 우선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보통 하루에 50개 내지 한 100개 정도가 없어지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탈모라 그러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머리카락이 숱이 많은 사람이 있고 네. 숱이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좀 가늘어지고 이럴 네. 때는 우리가 탈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남성형 탈모 내지 여성형 탈모, 흔히 대머리라고 하죠. 네. 이 대머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남녀노소를 뭐 구분하지 않고 내가 탈모 아닌가라고 한 번쯤 좀 걱정을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탈모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서 하나하나 치료 방법을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탈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생기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탈모입니다. 네, 이제 탈모가 좀 생활 속에서 처음 발견할 때가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을 봤는데 뭔가 하수구에 가득 쌓인 그 머리카락을 봤을 때 나도 탈모인가? 라고 이제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탈모를 정확하게 좀 기준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탈모는 나는 것보다 많이 빠질 때가 탈모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은 한번 평상시에 내가 빠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더라 하면은 개수를 세어보게 되겠죠. 네. 네, 세어보는데 보통 우리 하루에 100개 빠진다 할 때는 머리 감을 때 빠는 것이 한 50%나 60%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간혹 가다 빠질 수가 있고요. 일상 잠을 자다가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머리 감을 때 빠진데 그것만 갖고 오늘 하루 종일 빠졌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50개 내지 70개보다 훨씬 많다. 100개 이상이 된다 할 때는 그건 탈모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건 아니더라도 만져봐서 뒷머리하고
빠지는 부위하고 만져봤을 때 상당히 가늘어졌다든지 아니면 한번 잡았을 때 쑥 뽑았을 때 빠지는 것이 5개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탈모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뭐 탈모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나의 빠진 머리카락을 세봐서 100개가 넘을 때, 그리고 내 모발을 만져봤을 때 가늘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탈모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좀 나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남성들만의 좀 생기는 증상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면서요? 네네. 우선은 최근에 탈모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심평원에서 보내준 자료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남녀 구별에서도 보면은 20대 내지 30대에서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50대, 60대면 여자가 더 많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남자만 온다든지 여자만 온다든지 아니라 남녀 공통으로 같이 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좀 겨울에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봄이나 환절기에도 좀 심해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혹시 탈모도 계절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네. 탈모도 정확하게 그 계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보면은 가을에 보면 털갈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 인간도 동물의 한 부류죠. 그래서 약간의 동물적인 그런 그 변화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표에서 보다시피 9월 달부터 탈모의 그 성장, 모발의 성장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겨울 때는요. 느려진다는 것은 모발이 잘 안 자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가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때부터 겨울까지는 탈모가 조금 더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탈모가 더 올 수 있다는 거 이제 새롭게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 뭐 이제 탈모가 생겼다라고 하면 젊은 층에서는 너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원형 탈모 증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뭐 육아적인 스트레스나 여러 스트레스로 좀 탈모가 생긴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와 탈모가 연관관계가 있나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이 보시면은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나옵니다. 네. 우리 몸에. 그 물질들이 모발을 자라지 않게 하고 빨리 빠지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성장기가 있는데 보통 성장기가 머리카락이 한 3년 정도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머리카락 참 우습게 보여도 3년 내지 6년 이렇게 자라거든요. 와. 근데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보면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들이 성장을 안 하고 퇴행을 시켜버립니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원형 탈모도 오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형 탈모도 그로 인해서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라지 못하게 해서 성장을 저해해서 빠져버린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좀 유해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데, 탈모에 이제 스트레스 외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그 탈모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것은, 특히 남성형 탈모에 가장 많은 것은 가족력에 의한 유전입니다. 그 외에다 호르몬 질환이 있다든지 어떤 갑사성 질환이 있다든지, 그래서 내분비 불균이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라든지 또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잠을 잘못 자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컨디션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지방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도 어느 정도 이 탈모의 원인이 되거나 또 보조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스트레스 외에도 유전이라던가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좀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탈모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탈모를 제일 처음에 설명을 해주실 때 머리카락 빠진 개수를 세어봐서 100개가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번도 제가 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지 이거를 뭐 한 가닥 한 가닥 세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혹시 탈모를 판별할 수 있는 다른 뭐 증상들이 있을까요? 우선 탈모가 왔을 때는 어느 부위가 빠지면 형해 보이겠죠. 형해 보이는 게 있다든지 네. 아니면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진 게 보여요. 만져보면은 없고, 그다음에 남자라든 여자분들 보면은 이마 라인이 좀 변화가 왔다. 이마가 넓어졌어요. 아니면
M자 있는 부위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아, 탈모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얼굴이나 머리 상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가늘어진 모발이나 아니면 뭐 M자 탈모 같은 거 진행 상황 좀 이렇게 휑해진 듯한 그 느낌을 봤을 때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탈모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뭐 노화와 같은 증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층도 그렇고 남녀노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실 때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면 좋을지 나는 탈모의 어떤 단계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이고요.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역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탈모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지 이 부분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탈모가 이제 막 시작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중한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치료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탈모가 심하지 않을 때 초기라 그러죠. 하지만 이제 모발인데 남아있는데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가늘어졌고 또 뭐거나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할 때 우리가 보면 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빠지지 않은데도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아니면 사진 찍어보거나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탈모가 시작됐다 할 때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이라는 것은 아무튼 먹는 거기 때문에 쉽죠. 그다음에 그 대신 약물은 아주 심하게 됐거나 많이 진행된 경우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약물만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되고 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효과들을 불러오는 거죠? 예, 약물 치료의 효과는 기본적으로는 가늘어진 머리카락을 조금 더 굵게 해주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는데 네, 다시 굵어지게. 굵어지게 해주는 거죠. 예, 굵어지게 되고 또 막 시작돼서 막 탈모가 없어지는 데는 새로운 것도 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먹는 약은 탈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더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거니까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 예방 차원에서 탈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약물을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약물 치료하면은 뭔가 내 몸에 부작용 이렇게 조금 뒤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그 예방으로 먹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탈모가 진행이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할 때 시작하는 게 좋지 오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면 너무 과잉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약은 먹게 되면은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먹고서 중도에 끝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 다시 또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아 탈모가 치료가 잘 안 돼 하고 다 실망하게 되는데 먹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을 때까지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아시기 때문에 좀 시작됐으면 좋겠고요. 복용약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 감소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이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한 700명한테 진짜 약을 주고 700명한테 좀 위약을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보니까 5명, 6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 또 두 번째 그런 사람한테 거의 5년 동안을 줘봤더니 300명한테 5년 동안 계속 줘봤더니 한 명에서만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거의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좀 약하게 하겠지만은 또 임신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정자가 원래 약했던 사람들한테 좀 더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 해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시킬 시기가 있다 그러면 잠시 동안 1년이나 2년 동안 약을 끊으라고 하죠. 약을 끊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임신하고 나서는 다시 먹으라고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이제 부작용이 뭐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크지 않은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이고 있고 임신 계획이 있을 때만 살짝 좀 피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탈모가 이제 초기인 분들은 약물을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탈모가 이미 좀 진행이 돼서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만은 치료가 좀 어려운가요? 네, 아무래도 약물만은 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탈모가 있는 부위, 나도 어디 이마가 휑했다든지 정수리가 휑했다든지 이럴 때 그 부위가 네. 약 한 머리카락이 있었던 것이 한 50% 정도 없어졌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더 진행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없어진 빈모공이 좀 많이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치료법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약물 말고도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주사 치료라는 것은 먹는 것은 온몸에 전체 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네. 주사 치료는 것은 탈모 있는 부위에만 주사를 놓기 때문에 그 부위만 주사를 놓으니까 몸에 다른 데 영향을 거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사요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모낭 주사가 있고 하나는 이제 PRP 주기세포 주사요법이 있고 그게 두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뭐 50% 정도의 모발이 사라진 경우에 좀 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모낭 주사와 PRP 주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사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P 주사, 이제 PRP 줄기세포 치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주사 치료법인가요? 네. 예, 50% 진행됐다는 것은 머리카락 전체 머리에 50%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네. 그 탈모 있는 부위가 아. 확대 봤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져서 50% 정도 없었다는 뜻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오해하지 특정한 마시고요. 부위에서 50%가 예, 사라진 그 부위에만. 것. 네. 그럴 때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이때는 자기 피에서 특수한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다시 말해서 혈장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혈소판이 많은 부분을 뽑아서 그 탈모 있는 부위에다 주사를 하게 됩니다. 주사의 한 방법인데 네. 내 피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낸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성장인자가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거기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고 나서 딱 붙여놓고 나면은 피가 안 나고 재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혈관이 끊어졌을 텐데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혈관이 끊어졌지만은 잘 붙여놓으면은 혈관이 다시 생기겠죠. 우리가 손을 다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붙여놓고 나면은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혈관이 끊어졌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건데 붙여만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혈관이 다 통하거든요. 그만큼 피에는 혈관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줄기세포, 그러니까 혈관 줄기세포를 뽑아서 넣어주면은 탈모 오게 되면은 머리카락에 그 혈관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혈관도 같이 없어서 영양 공급을 잘 못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혈관 줄기세포를 넣어주니까 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혈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평상시에도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머리카락이 좀 더 굵어지겠고 또 약을 먹어도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약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네. 혈관이 없어지면은 약을 먹어도 그 모발에 약물이 잘 침투가 안 될 테니까. 그렇지만 이걸 해주게 되면 혈관도 늘어나 있고 그렇게 되면 먹는 약도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효과가 더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라서 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좀 더딘 사람이 있고 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피부 그 상태가 혈관이 많아서 약물이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빨리 되겠죠. 나이가 좀 많아서 탈모가 진행이 오래된 사람들은 혈관도 같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물을 좀 더 오래 가야 되고 약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는 혈관이 많아지는 상태를 만들어준다면은 훨씬 더 약물이 더 많이 가니까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과 영양분이 전달될 수 있는 길들을 조금 탄탄하게 해주고 넓혀주고 많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모발 이식이 이제 좀 두려우셨던 분들,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리고 약물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좀 나에게는 미미하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라고 하면 또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줄기세포를 치료를 받아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주사 치료하고 줄기세포로니까 겁이 나는데 지금은 이거는 줄기세포를 하지만은 네. 이 혈장을 뽑아서 바로 주사를 놓습니다. 그다음 그걸 어떤 가공시키거나 그러질 않아요. 어떤 배양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양을 할 때 되면 잘못된 세포로 갈 수가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 피에 있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넣기 때문에 변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하고 또 자기 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알레르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오겠죠. 그래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주사기 때문에 좀 더 경험이 좀 있고 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연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한테 가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건강주치 365 현재 탈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 열려 있고요. 저희가 문자로도 상담을 받고 있는데 시청자분의 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바로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까요? 네, 256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나이가 많아도 치료가 되나요? 65세로 이식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식을 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살짝 조금 진행된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나이가 많은 거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심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다른 치료들을 많이 해보신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은 젊었을 때 적어도 70%까지는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에 65세 남성분의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5세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긴 한데 그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약만 먹었는데도 2년 뒤에도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치료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좀 지대 짐작을 하고 잘 안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치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 효과가 좋은 걸 보고서 아, 이건 나이 들어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조금 심하죠. 네. 네, 68세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치료될까 했는데 약만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치료를 했더니 한 6개월 뒤에는 거의 정상처럼 돌아와서 일상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죠. 지금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모낭 주사하고 네. 줄기세포 치료, 그다음에 병행해서. 복용약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65세 남성분이었고 마지막 지금 사례 보니까 74세 남성분까지 이제 치료 네. 뭐 3개월, 6개월 통해서 좀 좋아진 사례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만의 건강 상태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신 65세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요즘에는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고 보기에는 60대가 조금 젊은 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치료 계획 참고하셔서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주사 방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낭 주사 치료법인데 PRP 줄기세포 알아봤고 이번에 이제 모낭 주사예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아까 PRP는 자기 피를 뽑아서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준비된 약을 모낭에다 집는 거죠. 근데 약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약입니다. 상태 따라 다르겠죠. 여자냐, 남자냐, 젊으냐, 아니면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냐, 최근에 빠졌느냐, 좀 더 오래됐느냐, 네. 또 두피 상태가 너무 딱딱하냐, 좀 더 이제 부드러우냐, 이 따라서 다 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갖다가 머리카락에 줘서 첫 번째는 영양 공급이 잘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아무튼 좀 굵게 자라게 도와주겠죠. 그 다음에 이미 가늘어지는 것도 굵게 해주지만은 안 나고 있는 데에 있어서도 좀 더 두피 상태가 좋아지게끔 이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PRP 줄기세포는 이제 나의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놓는 주사고 모낭 주사는 이제 약품을 제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낭에다 놓는 주사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사실 뭐 약물이나 주사나 뭐 이런 치료법도 있지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좀 대중화된 치료법, 대중화되게 좀 사용하고 있는 것 바로 탈모 샴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탈모 샴푸 광고도 많이 하고 많이들 쓰고 있는데 탈모 샴푸가 효과가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심리적인 건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만. 네, 그러나 실제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약품이 아니죠. 네. 약품이 아니고 보조적인 겁니다. 네. 치료의 보조제인데 이걸 갖다가 치료제로 이제 오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오인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장기간 쓰게 되죠.
병원 쓰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탈모 치료 안 되나 보다 하루 벌써 실망을 하게 되죠. 네. 실망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 합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걸리는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닌데 나 탈모점에서 샴푸 썼는데도 안 됐어. 이렇게 자꾸 느끼게 되다 보니까 더 치료에 거부감을 해야 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치료에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바른 약도 실제에서 6개월 정도 했을 때 한 10%, 7, 8% 정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약도 그런데 이거는 샴푸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일종이니까 그만큼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그걸 기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모자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치료가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할 때는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상태가 아주 나쁠 때 쉽게 말해서 각질도 좀 많고 비듬도 많아지고 네. 많이 가렵고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 정도로 하고 치료하고 같이 해주면 도움이 좀 더 되겠죠.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권해드리고요. 가능하면은 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이런 보조적인 걸 조금 더 도와줌을 받으면은 이 샴푸도 제대로 된 원래 가지고 있던 역할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해 이거 치료 안 돼라고 하는 오명도 벗을 수 있죠. 근데 샴푸 나선 조금 도움이 되는 거다. 보조적인 거다라는 걸 알고 치료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게 그 드시는 그 식품 중에도 검은콩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건 어떨까요? 네, 검은콩을 먹는 이유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비슷한 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에스트로겐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약간 반대적이니까 될 것이다 하는데 그것이 호르몬으로서 역할 하려면은 하루에 한 가마씩 먹어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그렇군요. 먹는 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건강식으로 검은콩이든 흰콩이든 건강식으로 콩을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할 만하고요. 네. 이걸 갖고 머리카락이 나겠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아마 실망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하시던 그 뭐 탈모 샴푸나 아니면 검은콩 드시는 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제 보조적인 치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든지 이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 좀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빠르게 좀 탈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하나하나 어떻게 좀 실제로 탈모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됐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 어떤 분인가요? 네, 이분은 이제 남성이신데 30대 분입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하고 지금 보시면 밑에 사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붉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치료를 하시면 6개월만 하더라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하도 탈모가 심하니까 이제 이게 짧게 자르고 계시는데 이마 라인도 많이 살아나오고요. 뒤쪽에 보면은 정수리 부위도 머리카락이 많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이분은 있습니다. 30대네요. 네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유전적인 경향이 좀 있는데 좀 빨리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18세나 20세 사춘기 이후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 이런 이분도 경우에도 30대 30대인데도 정수리가 많이 형해 보이는데 네. 6개월만 치료하더라도 거의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메꿔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분은 이제 3개월 만에 네. 많이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40대지만 많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면 대부분 아마 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하시면은 6개월 전에 거의 다 돌아왔고 9개월에 거의 예전처럼 다 돌아왔기 때문에 네. 이식을 하지 않아도 이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30대에 사실 이제 저 정도로 좀 탈모가 진행이 됐으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정말 많죠. 극심하셨을 것 네네. 같고 거의 뭐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 정도로 좀 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 M자형 탈모 있더라고요. 네, 네. M자형 탈모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은 M자형으로 보는 것이 보니까 제일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M자니까 자기 매일매일 보니까 사실 정수리 같은 거 없으니까 자기 잘 안 보니까 좀 진행된 데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M자는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한 3개월만 치료하시더라도 많이 살이 선이 되돌아오죠. 이 경우에도 20대인데도 많이 돌아오죠. 그 라인이 금방 내려온 게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20대인데 이분은 이제 18세부터 예. 18세부터 시작돼서 20대인데도 이렇게 많이 진행돼서 3개월 만에 보면 아주 밑에 작은 머리카락들이 자라는 게 보이고요. 보통 한 9개월, 10개월 되면은 많이 돌아오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도 여성인데도 네. 남성입니다. 남성. 남성인데도 남성인데도 M자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네. 3개월 만에 많이 메꿔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M자형 탈모가 예전에는 그 남성들의 탈모에 좀 전형적인 그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성들도 M자형 탈모가 많다면서요? 네네. 네. 여성들도 어떤가요? 그래서 치료하시면 똑같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네. 이제 기간이 나와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주기로 치료를 받으신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 시간을 잡고 가시면 될까요? 한 번 시간에 한 30분 내지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중간에 혹시 뭐 쉬었다가 다시 그래도 받는다거나 괜찮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탈모 약을 아까 이제 뭐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탈모 약을 복용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때 모발이 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좀 났던 모발이 다시 빠지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다시 가늘어지고 하시는데. 다시 네. 빠지는 거죠.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진행되는 걸 막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을 안 먹게 되면 다시 조금씩 다시 또 처음처럼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확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약을 먹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면 계속 먹어야 먹어줘야 된다라고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탈모 오는 게 70대 됐는데 탈모가 70대는 괜찮아. 네. 대머리 돼도 괜찮아 하시면 안 먹어도 되는데 내가 70대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계속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그 PRP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치료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탈모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그거는 이제 생각하나요? 3개월에 한 번에 2번 정도. 네. 3개월에 한 번에 2번 아니면 6개월에 또 한 2-3번 정도만 하고 그다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모낭주사도 끝나는 건가요, 치료가? 예? 치료가 이제 끝나는 건가요? 그렇죠. 모낭주사도 어느 정도 됐다. 6개월 해서 이제 정상 돌아왔다. 그러면은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약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치료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유지해 주는 거고. 네, 혹은 이제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예.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약을 계속 먹으면서 6개월에 1년마다 사진을 좀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진행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약을 네. 먹어도. 그때 와서 한 아주 심한 사람들은 2-3년 뒤에 다시 필요할 수가 있고 보통은 뭐 10년까지도 계속 약만 먹어도 유지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얼마만큼 유전자가 강해서 네. 상당히 유전자가 강해서 탈모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람은 치료했다 하더라도 약을 먹고 있는데도 조금씩 다시 또 시작을 돼요. 네. 그때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치료. 그때는 길게 하지도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치료하고 다시 또 돌아오면 또 이제 유지 쭉 하고 하다가 다시 또 좀 진행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도 많아질 때가 있고 네, 그렇죠. 또 좀 힘들 때도 있고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시 또 탈모가 좀 더 진행될 수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치료를 더 한 번씩 도와주면 또 다시 젊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좀 면역력을 관리해 가는 것처럼 처음에 좀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가 조금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또 다시 좀 한 번, 보존적인 예. 또 치료도 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증상 우리가 자체를. 부스트 하듯이 네. 한 번씩 해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치료의 효과는 환자의 나이나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강의 과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탈모입니다. 뭐 10대부터 뭐 60대까지 정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데 이 탈모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지 치료 방법을 핵심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하루 종일 두피와 모발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려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영양을 골고루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사는 가까이, 탈모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술이나 담배, 자외선은 멀리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탈모를 조기에 진단하고 약물, 줄기치료 주사, 모낭 주사 등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이 치료 방법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강진수 원장님과 함께 좀 설명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탈모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나는 지금 탈모가 얼마나 진행이 됐을까? 나는 어떤 치료 방법을 좀 지금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의 많은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문자로 바로 이동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와 있을까요? 네, 8294번님의 문자입니다. 여성 탈모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성도 치료가 잘 되나요? 남성이 먹는 양을 동일하게 먹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여성분들도 치료가 잘 됩니다. 네. 잘 되는데 남성이 먹는 약은 잘 먹지 않고요. 특별히 먹을 때는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의 관계가 없을 때는 먹을 수도 있는데 남자보다는 한 5배 정도 고용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주사 치료라든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되고 난 뒤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케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성들은 남성이 먹는 약을 동일하게 먹을 수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성 탈모의 치료 사례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볼까요? 네네. 이분들도 여성분인데 많이 정수리가 많이 비었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져 있는데 30대 여성분이네요. 네네. 그래서 치료하시게 되면은 거의 정상적인 원래대로 거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도 좀 더 치료 기간이 좀 더 긴데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9개월 치료하시면은 거의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M자 여성분들도 M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치료하시면은 완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 11회도 있고 뭐 30몇 회도 있고 이제 30대 여성들의 이제 정수리가 비어 있는 탈모와 M자 이마 탈모를 저희가 사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성이 먹은 약은 동일하게 드시면 안 되고 이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한번 만나볼까요? 네, 2439번님의 문자인데요. 모발이 없어서 빈 모공에서는 머리카락이 안 자란다고 하던데 빈 모공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네. 네. 흔히 그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저 모공이 죽었어요. 모발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빈 게 많이 보이는데 네. 이 될까요? 하면 저는 그럽니다. 아니,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모공이 왜 죽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치료도 똑같이 모공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빈 모공이 있는 데가 보이죠? 저렇게 표시해 놓은 데 보이는데 그 3개월 치료했는데도 머리카락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고요. 두께도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 같이 이마가 M자처럼 보이진 않는데 네. 사진 찍어보면 빈 데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치료하시면은 저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난 게 보입니다. 네. 이 경우는 상당히 심하죠. 40대 남성분이네요. 네네. 40대인데도 이렇게 많이 심한데 네. 정 가운데를 찍은 건데요. 아예 없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3개월, 6개월마다 보면은 보이죠. 그 밑에서 보면은 없었던 데서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렇게 많이 심했던 경우에도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공이 죽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모공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심하게 진행되는 이런 탈모 같은 사례에서도 치료가 가능했던 그런 이제 좀 사례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뭐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었는데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그 탈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샵 3772번 문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좀 지금 궁금하실까요? 텔레비 보고 네. 제가 정수리하고 M자형으로 여자인데 네네. 빠져서 상담 드리려고요. 네. 지금 시청자님 뭐 나이대나 아니면 증상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저는 나이는 지금 63세고요. 네.
머리가 M자형으로 이마가 너무 넓어지면서 M자형 되고 정수리 어, 거기 머리가 너무 지금 없어서 계속 그 머리가 계속 빠지네요. 네. 혹시 치료를 받아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어느 달에 한 번도. 아직 없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바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겁니까? 올해 이제 조금씩 계속 빠져서 아버지가 머리가 대머리 그 정도였었는데 네. 제가 계속 조금씩 빠지는 지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갖고 머리도 이 긴 머리를 이렇게 가릴 정도로 네. 빠졌어요. 네. M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은 네. 원래가 M자가 아니었고 원래 있었다 그러면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리 같은 부위는 여성형 탈모는 대부분 정수리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주사 치료하고 하시면은 거의 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는데 혹시 처음에 어떤 치료부터 접근해 보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제 탈모 상태를 이제 확인해야겠죠. 사진 찍어 확인해보고 그 맞는 약물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약물하고 그 다음에 혈관 주기세포 치료 (PRP를) 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해 주신 PRP와 모낭 주사를 우선적으로 시작하죠. 네, 그럼 우리 어머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그렇죠. 될까요? 네네. 네. 혹시 어머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 치료 받고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생방송 중에 네.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63세의 어머니께서 한 번도 치료를 해보신 적이 없는데 정수리와 M자형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셨고 오늘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던 PRP 줄기세포 치료와 모낭 주사 조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모와 관련된 속설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좀 중요한 게 그 2대에 걸쳐서 유전된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탈모면 아들이 탈모가 아니라 그 밑에 손자가 탈모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실제- 실화인가요? 아니면 거짓인가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네. 대체적으로 그 다로 이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쪽도 봐야 되거든요. 엄마의 어머니도 보셔야 되지만 엄마의 아버지도 보셔야 되고 근데 그 위에 외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서 내려오는지는 모르죠. 근데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2대에 걸쳐서 오는 경우는 아버지가 탈모인데 아들은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는 네. 모계에서 아닌 분이 또 계시겠죠. 근데 그 아버지 유전자가 형제간 강하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탈모고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발현될지 모르니까 꼭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뭐 2대가 아니고 뭐 그럼 야 얘는 내 자식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어떤 유전자에서 발현할지는 모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설이 그 머리를 자주 감으면 탈모가 빨리 온다. 그래서 좀 안 감아야 된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옛날에 그 뭐 위생 상태가 안 좋을 때 얘기 같고요. 네. 자주 감는다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탈모 있는 부위는 상당히 깊숙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조금 뭐 감는다 해가지고 각질 좀 있는다 해가지고 머리 탈모가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주 감쓰는 건 안 되겠지만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꼭 감아주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탈모와 관련된 속설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뭐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굉장히 알차고 재밌게 좀 흘러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탈모는 치료가 된다는 거. 예, 대부분 탈모가 치료 안 되더라. 유전적인 거니까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어? 유전인 거는 뭐 유전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실제는 더 좋아지지 않게 하지만은 중지시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건 100%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초기에 치료했으면 좋겠다. 네. 예, 더들은 초기에 치료했으면 좋겠고 또 탈모를 방치하게 되면 다른 질환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에 보면은 탈모를 그냥 두니까 고혈압이 온다든지 또 고지혈증이 온다든지 좀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탈모도 초기에 치료하게 되면은 내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걸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네. 훨씬 더 심해지는 것들 진행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늦었나, 나 이미 늦었나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여러분께는 가장 빠른 초기의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주치의 365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